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관련한 돼지 3,95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는데요.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 번 전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돼지 흑사병으로 불려왔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묘한 위치에 은신처를 만들어 경찰을 따돌린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7월 14일 새벽, 세차장 뒤편에서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남성은 동전교환기에서 돈을 훔친 뒤 사라지는데요.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남성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파악했지만 매번 특정 장소에서 남성이 사라져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고가도로 구조물 안에 은신처를 만들어 경찰의 눈을 피했던 겁니다. 남성은 최근까지 광주 지역의 세차장과 비닐하우스를 표적 삼아 32차례에 걸쳐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요. 한 달가량 이어진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새벽 시간 도심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 경찰차가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쫓고 있던 것은 멧돼지였는데요. 60kg이 넘는 이 멧돼지가 갑자기 순찰차로 돌진하면서 차 앞부분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전 멧돼지는 울산 시내 곳곳에 출몰하며 1시간가량 경찰과 심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순찰차와 부딪힌 후 그대로 달아난 멧돼지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2, 3개월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50견과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있고 유착돼 유착 이완 수술도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된 21층 VIP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비용과 하루 수백만 원이 넘는 입원 비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을 받았는데요. 현재 그 21층 VIP 병실에 있는데 그 한 층을 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어디 층을 누르잖아요. 예. 21층에 아예 안 눌립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 못 올라가고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전화로 통보를 해야 21층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병동 입구에 설치된 중간문 앞에 병원 보안팀 직원 두세 명 정도가 배치돼서 이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VIP실에 여성 교도관 두세 명과 함께 지금 일단은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큰 평수인 예. VIP 병실에 있는데 거기 하루 입원비가 327만 원이라고 해요. 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상황인데요. 이 병원 관계자는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도가 좀 있으면 조금 작은 VIP실로 옮길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병원비는 전부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그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보호자로 지금 돼 있고 또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병원 측과 수술과 관련된 입원 비용 전체에 대해서 좀 협의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그 지금 이제 절도범을 붙잡았는데 한 달가량 잠복 수사 끝에 잡았어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경찰의 추적이 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광주 광산구 쪽에 있는 우리가 동전 넣고 하는 자동 세차장 예,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있는 동전 같은 거를 계속 훔쳐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이 주로 또 절도 행각을 벌였던 데는 시골 농가에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씩 그 임시로 기거하는 비닐하우스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도 소지품이라든지 뭐 물건 등이 있거든요. 일할 때 거기를 전문으로 이제 털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이 이거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9월 14일 날 새벽에 전에 한번 털어간 곳이에요. 자동 세차장. 예. 거기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온 사람을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검거한 다음에 그 이제 당연히 경찰관이 물어봐요. 현재 거주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본인이 거주지라고 알려준 곳이 고가도로 그 밑에 그 환기구예요. 예. 환기구 지금 그 화면에 안으로 나옵니다. 화면에 저기 나와요. 나옵니다. 저 예. 환기구로 들어가 가지고 저 안에 숙소를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예, 예. 저 지저분하지만 저기 잠잘 자리도 좀 침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게 은신처이면서 집이었던 건데요. 특별히 저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이 절도 행각을 하고 큰 도로로 돌아다니면 CCTV에 잡혀요. 예, 예. 근데 어느 지점에서 싹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저 고가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갖고 경찰이 효율적으로 검거를 못했던 예.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그 고가도로 밑에서 자기의 은신처를 마련해서 음료수니 뭐니 침대까지 마련해놓고 살아갔기 네. 때문에 경찰이 저렇게 한 달간 추적해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군요.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